해외 소재 상장 기업은 4곳에 불과합니다. 과거 많은 해외 기업들은 일본 증권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일본 가계가 그동안 쌓아올린 부는 엄청났기에 일본인들의 투자를 기대한 것입니다. 1990년 버블 붕괴로 인해 쉽게 투자하지 않았고 가계 자산 중 절반을 투자보다는 저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인들이 그 돈을 은행에 저축조차 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정책으로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집에 보관하는 이른바 장롱예금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롱예금은 지폐 발행 잔고의 절반 정도인 50조 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지폐를 은행에 맡기지 않고 장롱 안에 보관하는 데는 저금리 외에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990년대 말 버블 붕괴 이후 일본에서는 대형 금융기관이 잇따라 부도를 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로 일본인들은 은행을 믿을 수 없다며 현금을 집에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90년대 장기 불황 이후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이에 따른 금리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현금을 보유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관행이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보다 더 중요한 충격적인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본 금융투자 전문가 아사히 다카시는 일본 정부가 국민의 돈을 빼앗아 돈을 갚으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실제 1944년에 일본은 그 같은 일을 벌인 사실이 있습니다. 1944년 일본 정부는 패전 이후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어마어마한 국채 발행 만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국채 만기로 인해서 부도를 막으려 했던 일본 정부는 일본 전 국민의 예금 통장을 봉쇄해버렸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들이 은행에 예치해둔 돈의 입출금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예금에서 세금 및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최대 90%의 돈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야시 나오미치 전 오사카대 교수는 국민의 돈으로 빚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현재 94세의 그는 당시 통장을 만들었는데 예금된 돈의 50%가 국가에 의해 강제로 몰수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노인들은 아직도 당시에 일본 정부가 저지른 만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1944년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국가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경 2천조에 달하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38%로 전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은 GDP 국가 채무 비율이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은 1944년 국민들의 돈을 갈취했을 당시와 같이 국가 부채가 엄청나고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일본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현금이 사라져도 일본에서는 사라지기 힘들 거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관광객을 위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야후와 소프트뱅크는 합작 회사를 만들어 간편 결제 시스템 확산에 나섰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장차 캐시리스 비율을 8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이것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은 빈집을 터는 빈집털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은행을 불신하는 일본인들이 집안에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짐 로저스는 최근에 일본이 도쿄올림픽 후 쇠퇴하며 30년 후 범죄 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지금의 일본의 상황을 보면 무시할 수 없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